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법무부가 오늘 오전에 검찰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검찰 정기 인사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몇몇 인사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승진된 인사들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정현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갔고요. 삼성 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은 검사장 역시 승진했습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지원했던 법무부 조남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교체된 인사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윤석열 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구본선 대검 차장은 광주 고검장으로, 또한 총장 측근인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울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자, 이 같은 검찰 인사,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바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계신데, 그러면 오늘 검찰 인사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론가님.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언론계에 들어와서 한 20여 년 지금 됐는데요. 검찰총장을 고립시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을 고립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검찰총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문제에서 이 검찰총장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밖에 없고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와 수사를 다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검찰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검찰총장을 고립시킨다는 표현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형이화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만한 지적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요구안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느냐,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지금 그 현 정권과 각을 세웠던 여러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이 기존의 어떤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낸 인사인가,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지, 검찰총장을 고립시켰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립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장 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립시킨 거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다 지방 발령을 내거나 수사 지휘 라인에서 다 벗어나 있는 그러한 기획부장 같은 데로 발령을 냈어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대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추미애 장관의 측근들로 채워줬다? 그분들이 과연 말을 들을까요?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수사 지휘권을 갖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시켰고, 법무부 자문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뺏어야 된다, 각 고검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줘야 된다, 그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문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옥죄는 효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1차 검찰 인사에서 네. 어느 정도 학살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학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만들려는 라인업이 완성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의도에 대해서 평론가님.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에 승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됩니까? 곧바로 검찰총장이 될 수도 없고요. 윤석열 그렇게 총장이 그대로 인사를 내기도 됐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에 승진이 될 것인가,
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승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단계를 다 점프하고 검찰총장으로 바로 만듭니까? 아니 그건 좀 윤석열 쉽지가 않고요. 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됐잖아요. 물론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곧바로 끌어올리기 위한 뭐 전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잉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자꾸 빼앗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하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기소하라,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라.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사실은 진정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를 계속 해왔던 곳에서 독립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사 내용에 간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이번 사안하고는 맞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을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인 개혁, 제도적 개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검사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지 않는 한 그 검사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적 정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예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사 스스로가 바뀌어가야 하는데 저를 바꾸라고 하면 바꿔지겠습니까?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검찰 내부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게 검찰 내 엘리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네. 공안통,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검찰 내 요직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가는 게 일종의 코스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엘리트주의를 바꿔야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형사 공판부 밑에서 이른바 땅개라고 불리는 검사들 고생만 많이 하고 하나도 비법 못 보고 큰 사건도 한번 제대로 맡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검사들도 이젠 다수의 검사가 그런 검사들이에요. 그런 검사들이 검찰 내 주요 자리도 좀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른바 그 사법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모든 요직을 다 독차지 하는 이런 구성들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네. 균형감 있게 바라봐 줘야, 그래야 이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좀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같이 놓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은 지적이세요. 저런 부분도 분명히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서 더 네. 평검사 인사, 부부장급 이하 검사 그런 인사를 통해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인사는 자칫하면 오해를 많이 받을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어쨌든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감찰국장 됐습니다. 심재철 강력부장은요, 조국 불기소를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훈 인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 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 됐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수사 지휘했습니다.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 검사 반부패 강력부장 됐어요. 이러한 요직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부 그러한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를 해야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한 사람들을 가장 요직인 두 부장검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죠. 그리고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김관전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 동부지검장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김관전 대검 형사부장이 형사부장 할 때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분이에요. 이건 추미애 장관 라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분을 자기 아들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동부지검장 자리에 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이것도 오해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순철 의정부 지검장, 윤석열 총장 장모를 기소한 그때 지검장이거든요. 이분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발령냈습니다. 남부지검은요, 지금 채널A 검언유착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 고소건도 같이 지금 수사하고 있고, KBS 오보 관련된 수사도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지금 주요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에
다 이렇게 배치시켰습니다. 이분들이 공판부 했던 분들 아니잖아요. 이분들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대로 공판부에서 묵묵하게 일했던 사람들 공공수사부장 시키고 반부패 강력부장 시키고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시켰어야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오해를 살만하다라는 것과 검찰에 4가지 요직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네. 반부패 수사부장, 공공수사부장. 지금 2월 달에 했던 호남 인맥이 모두 다 여기 4분이 다 호남 분들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호남 분들이 다 이 요직을 차지했어요. 이거 오해할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자, 우리는 이렇게 공정하게 소외돼 있던 분들 이렇게 우리 좀 요직에 등용했어요 라고 하려면 그럴 만한 결과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는 내놓지 않고 말은 잘해요. 아유, 우리 정말 공정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자의적으로 본인들의 권력을 사용했다. 비판받을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사 하나하나를 아마 다 반박하시긴 어려우실 것 네, 같고요. 뭐몇 전반적으로 가지만 말씀을 말씀드리면요. 부탁드릴게요. 검은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전 기자 그리고 후배 기자 2명 기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유착 사건이 수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직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기소 문제는 결정이 안 났고요. 수사 계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하고는 시각이 많이 엇갈린 부분은 있을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 스스로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수사 하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능력을 이 수사 하나로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너무 단편적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되는 혐의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기도 하고요. 탈용 의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야권에서 주장하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혹시 여당 당대표였는데 당시에 당대표로서 뭔가 입김을 행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게 그게 수사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지 탈용을 했다고 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그럼 몸이 안 좋은 상황이니 그럼 휴가 더 연장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복귀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여당 대표로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거 연장하게 해주라고 압력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를 우리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검장을 인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과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아들 뭐 엄청나게 중한 혐의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거 하나 때문에 인사를 낸다고 하는 거 너무 인사를 옹졸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인사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잠깐만요. 할게요. 저도 좀 짧게 알겠습니다.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1차장 검사, 3차장 검사가 주요한 요직으로 이동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사를 뭘 잘못했냐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잘해서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그 능력이 바로 검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의자가 범죄 혐의자가 수사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럼 다 공모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고 범죄 사실 입증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는 것이 검사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걸 입증 못했으면 검사로서 능력 없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딴 사건도 하기 때문에 채널A 사건만 보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직감만 잡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른 역할 많이 합니다. 직감 못 잡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없다. 해임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일 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요한 일에 대해서 못하니까 바꾸자는 거고 이건 탈용이에요. 휴가 복귀 날까지 복귀 안 했잖아요. 자, 1차로 아파가지고 휴가 열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열흘 나 몸이 더 아파요. 그 2차 연장해줬어요. 20일 동안 그러면은 병가로 휴가를 했어요. 근데 휴가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했습니다. 당직사령이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저 아파요. 그리고 어디냐고? 집인데요.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지 왜 집에서 전화 받아? 휴가 연장 좀 해주세요. 연장 못해. 빨리 복귀해. 복귀를 안 해요. 그리고 지휘선상에 있지 않은 다른 대의가 와서 그냥 휴가 연장해 주는 걸 처리해 줘. 이게 맞습니까? 휴가에 복귀 안 하면 그건 탈영이에요.
기본적으로 군대 갔다 와서 아시잖아요. 이걸 탈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을 왜곡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허락을 여기까지만? 했다는 겁니까? 네. 안 했다는 겁니까? 뭘요, 허락해요? 그러니까 더 휴가를 연장해도 된다고 허락했다는 겁니까? 허락 안 했잖아요. 얘기입니까? 당직 사령은 허락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와서 부분에 허락했잖아요. 당직 당부가. 사령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휘 선상에 말씀드렸던 있지 거는 않은. 그래서 제가 자. 핵심은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허락을 했으니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허락하는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듣도록 아, 할게요. 한동훈 한동훈 검사장 얘기 제가 네.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성철 수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뭔가를 얘기했어요. 얘기했으면 증거가 어디 남겠습니까? 휴대폰에 남거나 두 사람 간의 대화 과정에서 어떤 카톡이 있었는지 문자가 있었는지 통화 기록을 통해서 남겠죠. 근데 이동재 전 기자는 노트북부터 휴대전화까지 전부 다 싹 지웠습니다. 복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남아있겠습니까? 증거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남아있겠죠. 녹음이나 이런 한동훈 거안 했을 수는 검사장 없겠죠.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에 남아있는 거 포렌식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못한 거는 비밀번호 못 풀어서 검사의 못했잖아요.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심칩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1차로 유심칩을 그러니까 유일한 가져갔었잖아요. 증거물 자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그 네.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해왔던 그 당사자라는 사람이 후배 검사가 와서 지금 당신과 관련되는 의혹이 이겁니다. 좀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나 못 가. 나 안 가. 나 억울해. 이렇게 얘기해오면서 그동안에 수사 협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사람들 수사했습니까? 그동안에 수사 무리하게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당사자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엄격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검사장과 검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특수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한동훈 겁니다. 검사장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압수수색을 하러 왔을 때 여러 가지로 다 그 정진웅 검사가 허락을 해줘서 전화하려고 했던 거고 유심도 다 가져갔잖아요. 결국에는 가져가서 3시간 동안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냥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검사의 능력이다. 그런 걸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인사 관련된 두 분의 의견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도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사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와 관련된 책임 또한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의 의견 각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자진 사퇴할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차피 이분이 저는 정치할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 자기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정치를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을 보면. 그런데 본인이 자진해서는 안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많은 압력과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나는 해임당했다. 그런 식의 모양새를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가 잘 됐냐 잘못했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냥 정치할 거냐 어떻게 네. 할 거냐로 물어보시길래 저는 정치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윤 총장은 특수동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현 정부 수사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어왔던 입장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까운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또 지금까지 객관적인 분석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아마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인사권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해석이 여지는 갈릴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을 놓고 자꾸 정치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지금 위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을 놓고 이제 정치할 겁니다. 아마 정치하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 윤 총장이 수사주의하는 거 다 의심스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석 자체가 저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당에서도 지나치게 뭐 검찰총장 탄핵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야당에서도 윤 총장이 뭐라고 하기만 하면 막 환호 지르고 박수 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이미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도 등장을 네. 했고 본인이 하는 말들을 보면
독재, 전체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거대 담론을 얘기한 거 보면은요. 검찰총장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읽혀져요. 그냥 저의 생각과 상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그 메시지는 전해질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뉴스 오늘에서도 또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좀 급박하게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노영민 실장과 나머지 5명의 수석, 강기정, 김조원, 윤두환, 김혜숙, 김거성 수석 모두가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 기자들이 왜 그런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상황, 종합적인 책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긴 하잖아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여론이 이렇게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지지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국정 후반기에 이제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한 1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네. 국정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분위기 쇄신이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모습을 네.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사의를 수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책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내각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추미애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 같은 분들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책임성 해임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나타내는 모든 모습들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겠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김용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국에는 네. 직급을 잡지 못했다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 참모진부터 개편을 하고 2단계로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민심을 수습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 청와대에서는 내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장 소장님의 의견은 그러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들게 될 것인지, 아울러 후속 인사가 있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주말을 넘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